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당신, 나이 탓으로 돌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괴로운 야간요 밤소변을 바나나 섭취로 해결하는 방법을 전격 공개합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매일 밤 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밤 몇 시에 처음 눈을 뜨셨나요? 새벽 1시, 3시, 아니면 밤새 두세 번씩 깨셨나요? 화장실 가려고 말이죠.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서는데 온몸이 무겁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찾아가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누웠지만 이번엔 잠이 오지 않습니다. 1시간 넘게 천장만 바라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방광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일상이라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어쩔 도리가 없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밤마다 수면이 끊기는 것,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저녁 특정 시간에 바나나 1개를 드시는 것. 단지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건 민간요법이나 속설이 아닙니다.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4가지입니다. 하나밤에 자꾸 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심각한 문제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도대체 왜 밤만 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지 그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셋 바나나 1개가 어떻게 여러분의 수면을 되살릴 수 있는지 과학적 원리를 명쾌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넷 바나나 외에도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단순히 불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른한 살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박 어르신은 3년 전부터 매일 밤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 가다가 거실 소파 모서리에 정강이를 부딪혔습니다. 아파서 비명을 질렀지만 참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엔 욕실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날부터 박 씨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결국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쳤고 1달간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험입니다. 낙상. 밤에 일어날 때 여러분은 완전히 깨어있지 않습니다. 의학 용어로 수면 관성 상태라고 하는데 몸은 일어났지만 뇌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판단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정상이 아닙니다. 거기에 어두운 환경 나이 들면서 약해진, 시력 느려진 반사신경까지 더해지면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재앙과도 같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폐렴 욕창, 근육 손실 등 연쇄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고관절 골절을 당하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위험은 더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바로 수면의 질 파괴입니다. 잠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수면에서 시작해서 점점 깊어지다가 가장 깊은 단계인 서파 수면에 도달합니다. 이 서파 수면이 핵심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성장 호르몬도 이때 분비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 호르몬은 중요합니다. 근육과 뼈를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데 밤에 자꾸 깨면 이 서파 수면에 제대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수면이 조각조각 나뉘어지는 거죠. 겉보기엔 7시간을 잤어도 실제로는 깊은 수면을 거의 못 취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몸은 청은망은입니다. 낮엔 어떻게 될까요? 만성 피로가 찾아옵니다. 오전부터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은 바닥을 칩니다. 신문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TV를 봐도 줄거리를 놓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됩니다. 가봤자 졸릴 테니까요. 세 번째 위험,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뇌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에는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 뇌를 사용하면 대사 노폐물이 쌓입니다.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문제입니다. 이게 뇌에 축적되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언제 치울까요? 바로 깊은 잠을 잘 때입니다. 뇌 세포들이 살짝 수축하면서 세포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뇌 척수액이 그 사이를 흐르며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마치 밤사이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 미화원처럼요. 하지만 수면이 계속 끊기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 이틀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서서히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어제 먹은 식사 메뉴가 기억나지 않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 찾지 못하고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까먹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집니다.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우울감이 찾아오고 불안해집니다. 식욕도 떨어져서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서 건강이 더 악화됩니다. 가족 관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예민하니까 배우자와 사소한 것으로 다투게 되고 자녀들과도 거리가 생깁니다. 손주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힘이 없어서 거절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밤에 화장실 몇 번 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성인의 60% 이상이 밤에 최소 한 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깹니다. 70세가 넘으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정상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겪는다고 해서 방치해도 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왜 밤에만 유독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걸까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 항인효 호르몬의 반란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신장에게 소변 생산을 줄여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새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깁니다. 밤에도 바소프레신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신장은 계속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낮이든 밤이든 가리지 않고요. 이런 상태를 야간 단뇨라고 합니다. 하루 총 소변량의 33% 이상이 밤에 생성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원인, 방광의 노화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입니다. 젊을 때는 탄력이 좋아서 400에서 500ml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큰 페트병 한 병 정도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방광벽의 근육과 조직이 탄력을 잃습니다. 풍선이 오래되면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탄력을 잃은 방광은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냅니다. 200ml 심하면 100ml만 차도 화장실 가야 한다고 뇌에게 알립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광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는 겁니다.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방광이 조이면서 급하게 마려운 느낌이 듭니다. 이를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추가됩니다. 전립선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한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서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죠.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면 소변이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방광에 소변이 조금 남아있는 느낌, 이것을 잔뇨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 낮의 부종이 밤의 소변으로 변합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현상입니다. 낮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고무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중력 때문입니다. 낮 동안 중력은 혈액 속 수분을 아래로 다리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하거나 정맥순환이 좋지 않으면 이 현상이 심해집니다. 다리에 수분이 고이는 거죠. 그런데 밤에 누우면 상황이 바뀝니다. 중력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다시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이 수분이 심장과 신장으로 몰려듭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처리해야 할 수분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변을 만들어 배출하게 됩니다. 신부전 신장 질환, 만성, 정맥 부전 등이 있는 분들은 이 현상이 더욱 뚜렷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바나나 한 개가 정말 밤을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방법입니다. 바나나의 비밀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이 트립토판이 몸속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변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트립토판은 뇌로 이동한 후 세로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저녁에 세로토닌이 충분히 생성되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잠들 준비가 됩니다. 두 번째 변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 단계입니다. 밤이 되면 세로토닌이 다시 변신합니다. 바로 멜라토닌으로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분비되면 천이 살짝 떨어지고 심박수가 느려지고 뇌파가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완전히 변환되는 데는 약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밤 9시나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를 먹어야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나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조력자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B6입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각 단계에서 비타민 B6는 필수 보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건축 현장에서 건물을 짓는데 작업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장이 필요하듯이 호르몬 변환에도 이 비타민이 꼭 필요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비타민 B6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천연 당분입니다. 바나나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포도당과 과당이죠. 이 당분이 체내로 들어오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여러 아미노산들을 근육으로 보내는데 흥미롭게도 트립토판은 그대로 혈액에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에서 뇌로 넘어가는 장벽을 통과할 때 경쟁자가 줄어들어 트립토판이 뇌로 더 많이,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이 두 미네랄은 천연 근육 이완제라고 불립니다. 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풀어줍니다. 방광도 근육 조직입니다. 과민해진 방광 근육이 진정되면 밤에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줄어듭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칼륨은 야간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시간은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가 최적입니다.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멜라토닌 변환 시간 때문입니다. 취침 시간이 밤 9에서 10시라면 이 시간대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취침 직전에 먹으면 안 될까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당분이 일부 사람에게는 오히려 각성 효과를 줄 수 있고 소화 부담도 있으며 바나나의 수분이 오히려 야간 소변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양은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다 섭취가 될 수 있고 당분도 과해집니다. 조합은 아몬드 5에서 7알과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더욱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 이완 효과를 강화시킵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포만감을 주어 저녁 과식을 막아줍니다.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지 마세요. 우유에는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트립토판과 경쟁합니다. 결과적으로 트립토판의 뇌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수박배 오렌지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도 함께 먹지 마세요. 저녁에 수분을 과다 섭취하면 밤에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바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 전반을 개선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benyo 일지를 3일간 작성하세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꼭 하셔야 할 준비 작업입니다. 다음 항목을 기록하세요. 소변 본 시간, 낮과 밤을 구분하고 소변량은 계량컵을 사용하세요. 섭취한 음료의 종류와 양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 밤에 깬 횟수까지요. 이 기록이 있어야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야간 단뇨인지, 방광 용적 감소인지, 수면 장애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조절하세요. 아예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목이 마르면 한두 모금은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컵으로 벌컥벌컥 마시는 건 피하세요. 특히 다음 음료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커피와 녹차는 카페인이 이뇨 작용을 합니다. 홍차와 우롱차도 마찬가지고요. 탄산음료 그리고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세 번째, 저녁 식사의 염분을 줄이세요. 국물 요리를 드신다면 국물은 최소한으로 드시고 짠 반찬은 피하세요.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염분 자체가 삼투압 작용으로 소변량을 늘립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싱겁게 드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낙상 위험, 수면의 질, 저하, 뇌 건강 악화, 삶의 질 감소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호르몬 분비, 리듬의 변화, 방광의 노화, 낮 동안의 부종이 밤에 소변으로 변환되는 현상, 해결책도 명확합니다. 저녁 5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1개를 아몬드와 함께 드세요. 바나나의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방광을 안정시킵니다. 여기에 더해 저녁 6시 이후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고 취침 전 다리를 높이 올리고 잠들기 직전에 benyo하세요. 3일간 benyo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갑자기 야간 빈뇨가 심해진 경우, 소변 볼 때 통증이나 혈뇨가 있는 경우, 소변을 참지 못해 실금이 발생하는 경우,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이 찬 경우,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등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당뇨병, 신부전, 방광암, 전립선암 같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에 푹 자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좋은 수면은 건강한 삶의 기초입니다. 잠을 잘 자야 다음 날 활력이 넘치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인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세요. 장 보러 가서 바나나 한 송이와 아몬드를 사세요. 저녁 5시 반에 앉아서 천천히 드세요. 저녁 식사는 싱겁게 하시고 물은 조금만 마시세요. 잠들기 전에 소파에 누워 다리를 올리고 쉬세요. 그리고 화장실 한번 다녀온 후 편안하게 주무세요.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덜 깨거나 잠들기가 조금 더 쉬워지거나,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밤에 깨지 않고 푹 자는 아침, 개운하게 눈을 뜨는 아침, 활력 넘치는 하루를 맞이하는 기쁨, 그 모든 것이 바나나 한 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